강한 햇빛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온도 변화에 따라서 보강제가 없는 상태면 쉽게 변형이 와서 그 틈으로 황소바람 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집에 불량창호 설치되어 있는 거 3개월만 지나도 그 차이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심합니다. 신축이나 노창호 교체에 구매되는 창과 상관없이 신축에도 이렇게 불량창호를 설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PNS 창호 남인석입니다. 요즘 쇼츠를 통해서 인스타는 220만 조회수가 나왔고 유튜브 70만 각종 쇼츠에서 인기 급상승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보강제인데요. 거기 댓글 중에 질문이 많으세요. 보강제가 짧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그거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해주냐?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보강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제가 없거나 짧게 들어가서 창이 설치된 창호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님의 실제 사례가 댓글로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댓글 내용만 보셔도 보강제가 없으면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살던 전세집 샤시 집주인이 K땡땡으로 교체해줬는데 20년 넘었던 기존 샤시보다 추웠어요. 위아래 샤시 길이가 짧아서 바람이 송송, 폼 쏠 때 물도 안 뿌리고 결정적으로 샤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운데 걸쇠가 없는 부분이 벌어지면서 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요즘 흔히 핸들을 달다 보면 중간에 크리센타를 사용을 안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보강제가 부실하게 되어 있으면 그 부위가 잡아주는 게 없어서 이렇게 휘어서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단열하고 문풍지 위, 아래, 옆 다 붙이고 나서 따뜻해지셨다. 옛날 샤시는 알루미늄 샤시라서 샤시 자체는 추울지 몰라도 밀착 시공되어서 우풍이 덜했는데 차라리 기존 샤시에 필름 처리하고 버티컬 치는 게 더 나을 듯 했었다. 근데 이분 샤시는 샤시 안에 보강 처리 잘해뒀다니 기대되네요. 다음 집 매매해서 갈 때 이용해 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사례는 안녕하세요. 샤시 불량 영상 보고 여쭤봅니다. 저희 아파트 창문이 KCC인데 제 방만 유독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서 커튼을 3중으로 해도 찬바람이 들어와 목감기를 달고 살고 있고 가습기까지 구매해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영상 보고 따라해보니 자석이 안 붙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아파트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신축이나 노창호 교체에 구매되는 창과 상관없이 신축에도 이렇게 불량 창호를 설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면요. 보강제 들어간 거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 곳이 전 주인이 창호를 바꾼 건데 약간 틀어져서 황소바람이 들어옵니다. 물론 설치 시는 제대로 설치했겠죠. 보강제가 안 들어가서 약간 틀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강제가 안 들어가서 설치 후에 태풍이 아니더라도 강한 햇빛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온도 변화에 따라서 보강제가 없는 상태면 쉽게 변형이 와서 그 틈으로 황소바람 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집에 불량창호 설치되어 있는 거 3개월만 지나도 그 차이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심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2년 전에 1, 2층 리모델링 하면서 교체한 창 개수만 13개 정도 됩니다. 영상 보고 일부 창문만 테스트했는데 보통 방 창문 크기에는 아예 자석이 안 붙네요. 창 사이즈가 방창은 작죠. 창문 폭이 대략 2.5m 되는 창문도 중간에 큰 창문만 자석이 그나마 붙고 나머지는 전혀 안 붙네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제대로 호구당했네요. 심지어 창문 시공자가 고인목을 안 넣어서 작은 창문 빼고는 처져서 거의 6개월 만에 수리받았는데요. 창문 시공자는 잠수 타고 타 창문 시공 업체가 와서 창문 하단만 뜯어서 보이고 이리저리 수리했어요. 창문 첫 시공하고서 박소음, 비소리 차단이 잘 되더라고요. 시간 지나고 처지고 수리하면서 창문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소음 차단은 포기했습니다. 이토록 보강제가 하는 역할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도 근육과 힘줄과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걸 기둥으로 잡아주는 거는 뼈죠.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뼈대가 없는 상태로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해놓은 거 아무 힘이 없습니다. 3개월만 지나도 다 변형이 와서 지금 이런 고객님이 하소연하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강제가 끝까지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번 간략하게 짚어드리자면 보강제가 없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 프레임 뒤틀림이 있고 휘어짐이 발생을 하고 요즘은 다 복층유리라서 하중이 꽤나 나갑니다. 큰 창 같은 경우는 창 짝 한 개만 해도 100kg, 150kg 이상 육박하는 그런 무게인데요. 그런 유리 하중을 못 버텨서 하부가 보강제가 안 들어있는 부위가 이렇게 처집니다. 그 처지는 시간은 3개월, 6개월도 안 돼서 처집니다. 내풍압 성능은 급격히 하락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변형은 계속 가속화됩니다. 두 번째로 기밀성 저하인데요. 프레임 강성이 부족하니까 압착력이 약해집니다. 미세 유격이 발생해서 바람, 소음, 먼지 등이 유입이 되고 우리가 하는 시험 방법의 기밀 시험이 기준의 충족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리 처짐 및 파손 위험 증가입니다. 유리 무게로 프로파일이 변형이 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틈이 벌어짐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유리가 스스로 그 힘을 지탱을 해야 되다 보니 유리 파손의 위험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개폐 불량 및 레일 변형입니다. 레일 하부가 주저앉아서 문짝이 비정상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프레임이 평평해야 되는데 처음 설치했을 때는 평평한데 유리 무게의 하중을 받는 그 로라 있는 부위가 처져서 창이 문을 열면 덜커덕 거리죠. 스토퍼는 이탈이 되고 레일이 오작동이 발생을 합니다. 자동문 락킹은 당연히 락킹 포인트가 불량이 되어서 락이 안 돼서 본연의 성능인 방범 성능이 저하가 되고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수밀성 저하 및 누수 발생인데요. 변형된 프레임으로 배수 기능이 상실이 됩니다. 처음에 창이 설치됐을 때는 배수 구조가 바깥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강제가 안 들어있다 보니까 변형이 와서 이게 들리고 처지고 하면서 물 배수가 안 되고 그럼으로써 배수 기능은 상실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폭우나 역류 또는 강한 비바람이 동반될 때는 실내로 그 비가 누수가 됩니다. 이것 또한 수밀성 기준 충족이 불가합니다. 여섯 번째, 보강제 길이가 짧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중이 특정 지점에 집중되어 국부 변형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전체 강성이 20%에서 40% 수준으로 저하됩니다. 사실은 부위별로 중요 부위에 그 보강제가 안 들어있을 때는 그 수준 저하가 20% 40%가 아니고 그것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하재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기술적 결론으로는 PVC는 자체 강도가 낮아 보강제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보강제가 있어야 KSF3 117 성능에 여러 가지 성능이 있죠. 단열, 기밀, 수밀, 내풍압, 개폐 반복성 이런 것들의 성능에 충족을 합니다. 보강제가 미삽입되고 부족하면 바람이 새고 누수가 되고 변형이 되고 개폐 불량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보강제가 없으면 구조적 강성이 없습니다. 바람이 새고 처지고 방범성 저하가 바로 발생이 됩니다. 시험 성적서 성능과 완전 불일치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수명 단축이 되고 결국 교체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강제가 없거나 짧은 창호, 사면에 어떤 한 면이라도 없거나 짧게 들어갔다면 무조건 불량 창호입니다. 불량 창호를 구매하면 기존에 불편했던 그 노후 창호를 다시 구매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쇼츠에서 폭발했던 이슈가 됐던 보강제가 안 들어가거나 짧게 들어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PVC 창호는 보강제가 생명이다. 보강제가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노후 창호 교체 고민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보강제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어떠한 설득을 하더라도 절대 굽히지 말고 보강제는 꼭 다 들어간 창호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페네스 장호 남인석이었습니다.